영역별 반영 비율, 이게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고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합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합은 1대1대1, 즉 국어, 수학, 탐구를 1대1대1로 더한 거를 단순합이라고 하거든요. 예. 영어는 더할 수가 없어. 영어는 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요거를 더한 거를 단순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순합 말고 각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의 비율 또는 가중치를 확대하거든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각 대학이 영역별,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수탐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다가 가중치를 더 확대해서 주거나 이 영역의 반영 비율을 더 키우거나 뭐 이러는 거를 우리가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두 개 학교를 보시면 위에 건국대고 밑에 이제 서강대입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맨 첫 줄에 언어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자, 언어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데를 찾아보시고 밑에 수리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가장 반영 비율 높은 데를 찾아보시고 그 아래 서강대를 보니까 가중치라고 되어 있는데 가중치가 제일 높은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답을 확인해 보죠. 여기, 여기, 여기. 그쵸? 여기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국대는 언어 중심이라 해서 언어가 제일 높은 쪽, 그러니까 국어가 제일 높은 쪽에 이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들의 대학, 단과대학 이름이 문과대학, 뭐 사범대학, 일어교육, 교육공학, 영어교육, 그다음 예술디자인대학, 그다음 인문계, 그다음에 그 매체연기학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 중심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연계열들 그리고 사범대학 중에서 수학교육과 그다음에 뭐 이런 대학들은 다 수학을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역별 반영률이 높다. 근데 서강대는 전 계열에 그러니까 인문계열, 사회계열, 뭐 자연계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모든 계열의 수학을 1.3배 그러니까 수학 받은 점수에다 1.3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4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어도 36.7%나 돼요. 탐구가 20%밖에 안 돼서 0.6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를 못 본 친구들이 서강대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100분위 입결로만 보면은 서강대가 다른 대학보다 낮게 보여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탐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국수는 잘 봤는데 탐구를 못 봤어. 그러면 그 친구는 제일 먼저 뭐부터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강대부터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수탐 평균은 저 위에 있는 단순합으로 나오잖아요. 국수탐 평균은. 단순합으로 대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00분위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서강대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까? 그러니까 탐구의 반영비율이 낮기 때문에 탐구의 반영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강대 실제로 보여지는 거하고 그러니까 점수로 그러니까 대학별 환산 점수 상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평균 100분위로 보여지는 거하고 서강대 위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요런 모집 단위에는 요 과목이 중요해. 이 영역이 중요해. 요런 모집 단위에는 이 영역이 중요해. 그래서 이거의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가중치를 극대화시켜 놓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자,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두 명의 친구가. 자, 이 점수는 가상의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는 가상의 점수고, 좀 이따가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올 텐데, 그 대학별 환산 점수는 2025 기준에 따른 점수예요. 그러니까 2025 기준에서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바뀐 학교들이 있거든요. 좀 전에 건대 같은 경우도 바뀐 거예요, 실제로는. 연대도 그리고 올해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자, 두 명의 친구의
표준 점수 총합을 보세요. 표준 점수 총합. 같아요, 달라요? 표준 점수 총합이. 표준 점수 총합이 같죠? 그리고 생윤, 사문 점수를 비교해 보세요. 생윤, 사문 점수도 같아요. 영어 등급도 같아요. 그쵸? 네. 국어, 수학의 점수 구조만 달라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에서 A 친구는 국어를 잘했고 B 친구는 수학을 잘했어요. 되시죠? 네, 국수만 달라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이렇게 건국대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국제무역의 점수를 환산하면 저렇게 달라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누가 이겨요? 잘 보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A와 B 중에서. A와 B 중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A가 높죠. 그런데 국제무역에서는 어디가 점수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죠. 되셨어요, 뭔지? 그러니까 이게 더 높단 말이에요. 뭔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 둘이 단순합이 같잖아요. 단순합이 379로 같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합이 379로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친구가 달라지는 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국어 반영 비율 자체가 그쵸? 예. 국어 반영 비율이 40%고 수학 반영 비율이 30%인데 국제무역은 국어 반영 비율이 30%고 수학 반영 비율이 40%니까 되시지요? 예. 그 반영 비율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표현 점수 합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 표현 점수 합을 가지고 단순 합을 가지고 여기를 쓸 수 있다 없다를 따지지만 그걸 실제로 반영 비율을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맛보기로 그 653화에 가시면은 653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쵸? 앞에는 597이었죠? 예, 제가 말 잘못해갖고 597 653화에 가시면은 653화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정시 정보를 쫙 모아놓은 엑셀 파일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 지금은 그래서 저게 뭐가 저게 왜 저렇게 되지? 그게 아니라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단순합은 같지만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 그것만 오늘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점수 저렇게 나오지? 아니 몰라도 돼요. 아니 몰라도 돼요. 절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저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요. 엑셀이 저렇게 계산을 해서 알려준 거예요. 예, 제가 계산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엑셀은 저 말고 엑셀은 믿을만 하시잖아요. 예. 엑셀은 믿을만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예. 요게 이제 유불리가 생긴다는 건 아셨죠,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긴다는 거는 지금 이제 아셨죠? 네. 숫자 나오니까 막 다들 머리가 막 혼란스러우신가 보다. 근데 일단은 요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PTF죠? 예, 예.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이 든 오늘 PT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든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되셨죠? 예. 자, 그 다음. 올해 성대는, 자, 올해 성대는요, 예, 올해 성대는, 조금 전형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수경 원장님이랑 저랑 있어요. 누가 더 잘 봤죠, 수능을? 자, 대답해 주세요. 누가 더 수능을 잘 봤습니까? 수경 원장님이랑 저 중에서 누가 더 수능을 잘 봤죠? 판단이 잘 안 되시나? 지금 잘 보시면은 표준점수 합도 제가 높고요. 그쵸? 네. 100분위 합도 제가 높아요. 그쵸? 아싸. 네. 제가 잘 봤어. 제가 잘 봤는데, 제가 잘 봤는데, 올해 성대는요, 똑같이 자연 계열에 지원을 해도 A와 B 중에 높은 걸 써줘요. 되셨을까나? 그러니까 성대는 올해 이렇게 수경원장님이랑 저랑 성대 원서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성대에서 알아서 A로도 계산을 하고 B로도 계산한 다음에 환산연수가 높은 걸 써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 그러니까 A로도 B로도 계산을 한 다음에 표점이 높은, 그러니까 대학별 환산 점수가 높은 걸 써준다고요. 그래서 수경 원장님 거를 A 방식으로 하면 662.44가 되고요. B 방식으로 하면 656.46이 돼요. 저는 A 방식으로 하면 660.88이 되고 B 방식으로 하면 661.25가 돼요. 수학은 똑같이 40%예요. 그러니까 저나 수경 원장님이나 둘 다 똑같이 수학은 똑같이 133점이잖아요. 근데 국어랑 탐구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랑 탐구가 지금 다른데 그 국어랑 탐구의 그 다른 모습 때문에 저기 점수가 달라요. 그러면 수경 원장님은 A, B 중에 뭘 써요? 수경 원장님은 A, B 중에서 뭘 씁니까? 그렇죠. A를 쓰죠. 그런데 저는 A, B 중에서 뭘 써야 돼요? A, B 중에서 B를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면 그쵸? 최종적으로 보면 수경 원장님이 성대를 가고 저는 성대를 떨어지는 거죠. 저렇게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되셨죠?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저렇게 중요하답니다. 그 구조를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되셨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성대는 저런 이제 저 두 개를 가지고 인문도 마찬가지예요. 인문도 A와 B로 한 다음에 더 좋은 걸 써줘요. 건국대 자유전공도 건국대 아까 언어 중심하고 수학 중심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건국대 언어 중심하고 수학 중심 있었잖아요. 그 건국대 자유전공은 언어 중심하고 수학 중심을 모두 계산한 다음에 더 좋은 걸 써줘요. 성대처럼. 이해하셨나?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